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 펑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홈 펑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카테고리 이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리마인더라고 적어놨는데 카테고리의 정의를 여기서 처음 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마 뒷부분에서 뭔 얘기 하나 싶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테고리의 정의를 한 번 더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점의 모임과 화살표의 모임과 합성,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정의가 되고요. 점에 대해서는 딱히 요구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살표에는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구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화살표가 있어서 한 화살표의 끝점과 다른 화살표의 시작점이 일치하면 그러면 합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합성이라는 게 주어져서 그 두 개의 화살표의 합성을 하나의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화살표가 하나 더 있어서 화살표가 세 개 있으면 그 세 개의 화살표를 합성하는 방법이 합성 순서에 따라서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두 가지를 그 두 화살표에 합성하는 방법은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성은 그 순서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모든 점에는 아이덴티티라는 화살표가 하나씩 있다 라는 게 이제 네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정의했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가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카테고리 사이에 합성의 구조를 보존하는 카테고리 C에서의 합성이 있고 카테고리 D에서의 합성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두 합성이 서로 호환되게 정의하는 어떤 카테고리 사이의 매핑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매핑을 함자라고 하는데 카테고리에서 정의되어 있는 구조가 뭐가 있냐면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함자를 통해서 화살표를 다른 화살표로 옮겨도 카테고리 C에서의 화살표를 카테고리 D에서의 화살표로 옮겨도 시작점과 끝점도 같은 방식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카테고리 C에서 어떤 두 화살표를 골라서 그 두 화살표의 합성이 정의될 때 카테고리 D에서 그 합성한 다음에 화살표를 옮기나 합성하기 전에 옮긴 다음에 D에서 합성을 하나 그 두 개는 같은 화살표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자 그 매핑을 함자라고 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결합법칙이랑 아이덴티티는 자동으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리마인더였고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 카테고리에서 점 두 개를 고릅니다. 임의의 점 두 개를 골랐을 때 그 점을 A랑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는 화살표들의 모임이 있겠죠. 그 모임들이 집합으로 잘 정의가 될 때 그 카테고리 C를 국소적으로 작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모임이랑 집합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어떤 좀 테크니컬한 이유가 있고요. 적어도 두 점을 고정했을 때 그 사이의 화살표들이 집합을 이룬다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집합을 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들의 모임을 홈셋 from A to B라고 부릅니다. 약간 더 진행하기 전에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집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은 이제 원소라는 멤버십이라는 구조를 가져서 원소들이 있고 그리고 집합 사이의 화살표는 그 원소들 사이의 대응 관계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했습니다. fx는 x제곱 이런 식으로 x를 넣으면 x제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표기법을 이거 말고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f equal x에서 x제곱으로 간다.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면 그 인자를 미리 안 써도 되거든요. 저는 인자를 미리 쓰는 게 좀 증명하는데 간결하게 안 써져 가지고 그래서 표기법을 좀 이렇게 바꿔서 쓰겠습니다. 이럴 때 f maps x to x square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x를 x제곱으로 보내는 함수. 표기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에서 x제곱으로 가는 함수는 y에서 y제곱으로 가는 함수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등호를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표기법에서 등장하는 이런 임시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어를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함수 합성하는 경우에 저희는 보통 어떻게 썼냐면, 그 집합의 카테고리에서의 함수의 합성은 함수의 순차적 적용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 합성한 뒤에 x를 대입하는 거랑 하나씩 x를 대입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거랑 같다라는 식으로 합성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새로운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를 gx로 보내는 거랑 x를 fx로 보내는 거를 합성하는 거는 x를 fx로 보낸 다음에 gx로 보내는 거랑 같다. 그래서 이 표기법을 쓰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홈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카테고리 C에서 점을 하나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을 이제 고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출발점은 이제 A라고 고정을 하고 끝점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끝점을 B를 고르면, 그러면 집합이 하나가 정의가 되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들의 집합이 정의가 되고, 그리고 C를 고르면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들의 집합, 이런 식으로 점을 하나를 고를 때마다 집합의 카테고리에서의 어떤 점들이 하나씩 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점을 점으로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화살표도 화살표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 A를 고정하고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 F를 하나 골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F랑 합성한다 라는 거를 집합에서의 집합에서의 화살표, 그러니까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느냐,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 F에 대해서 이 표기법 F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 있죠. G라는 걸 골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G랑 F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는 B에서 출발하는 화살표니까. 그래서 일단 A에서 B로 옮긴 다음에 B에서 C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합성한 화살표는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들의 모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랑 합성한다, 화살표를 하나 골랐을 때 그 화살표랑 각각의 원소를 합성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CAF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보고 나면 이 홈셋이 함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함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되죠.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을 보존하는가 라는 것과 합성을 보존하는가 라는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F는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CAF는 CAB, CAC, 시작점과 끝점을 보존하고 있죠. FBC, FBC. 자, 첫 번째 조건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합성을 보존하는가 라는 건데, 이렇게 심볼릭하게 전개를 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당연히 성립할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함자의 정의는 합성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 F를 골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화살표 G를 골랐습니다. 합성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합성이 되는 함수를 두 개를 골랐겠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뭐가 H가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들의 모임을 F랑 G의 합성을 통해서 A에서 D로 가는 화살표들의 모임으로 바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 화살표는 지금 주어진 변수만 보고 생각해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합성을 보존한다라는 게 이렇게 HF를 합성하고 HG를 합성하는 것과 FG를 미리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합성하는 것, 이 결합 법칙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릭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정의를 다시 쓰고 결합 법칙을 적용해서 다시 쓰면
카테고리 C에서 합성한 뒤에 옮기나 옮긴 다음에 합성하나 똑같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홈셋이 펑터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홈셋을 홈펑터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홈셋이라고 부르냐 홈펑터라고 부르냐 하는 거는 그 문맥에 따라서 함자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홈펑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집합인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홈셋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 식입니다. 홈펑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도식으로 좀 더 표현해 봤는데요.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 3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점 3개를 그려놨는데 아이덴티티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화살표는 아이덴티티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가 3개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 하나를 골랐습니다. F를 고르면 이 3개의 화살표랑 F를 합성한 결과 3개가 있겠죠. 뭐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르게 쓰면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들의 일부분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똑같은 얘기를 집합 위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합 위에서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의 집합 3개가 있었죠. 그리고 F랑 합성한다. 그 각각의 원소를 F랑 합성한다 라는 집합의 매핑이 있고 그러면 이제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가 되는데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 5개 중에 3개로 매핑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답니다. 이게 그 홈펑터 그냥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A를 고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A를 더 이상 고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싶냐면 A랑 뭐 여기 A 프라임이 있다고 했을 때 A랑 A 프라임 사이의 관계가 홈펑터에서 A 프라임 A에서 출발하는 홈펑터랑 A 프라임에서 출발하는 홈펑터의 관계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 조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리마인더로서 두 카테고리 C, D가 있고 함자가 그 두 카테고리 사이에 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연변환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자연변환은 C의 카테고리의 각 점마다 D의 카테고리의 한 화살표를 대응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됐습니다. 그 조건은 이렇게 쓰였고요. 이거를 이제 내추럴리티 컨디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 시작점이 서로 다른 홈펑터가 2개가 있을 때 시작점이 서로 다른 홈펑터 2개가 있을 때 그 두 홈펑터 사이의 관계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B에서 A로 가는 화살표 하나를 고정해 놓고 다른 화살표를 하나를 임의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H라는 화살표를 뽑아서 H가 C에서 D로 가는 화살표일 때 저희는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를 B에서 D로 가는 화살표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카테고리 C 위에서 왼쪽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점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 G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도식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만 써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화살표로 바꾸겠다고 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HF부터 GF부터 F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합성의 순서로 보면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G랑 H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F를 합성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F랑 G를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합성하던가. 그 2개밖에 없는데, 자, 이 도식을 저기 집합에서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지 보면 A에서 출발해서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의 모임이 있죠? 그 모임에 방금 고른 이 G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이 원소를 F랑 합성하면 B에서 C로 가는 화살표가 되겠죠. 그게 지금 여기 CBC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GF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위쪽 경로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BH라는 거는 H랑 합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H랑 합성하고 나면 GF부터 F가 HF부터 GF부터 F로 간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래쪽 경로를 살펴보면 G랑 H를 먼저 합성하겠다는 얘기죠. H를 합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F랑 합성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카테고리의 저기 합성의 결합 법칙을 다시 쓰고 있는 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결국에는 G를 가져와서 HGF를 만드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에 지나지 않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카테고리 C에서 화살표 하나 F를 골랐을 때 함자가 두 개가 생기고 그 둘 사이의 자연변환으로서 F와의 합성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화살표 F를, 그러니까 F랑 뭐 F'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다른 걸 두 개를 뽑으면 자연변환이 다르게 정의됐느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다르게 정의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같을 때만 자연변환이 같고 다를 때는 다르다라는 건데 먼저 화살표가 같으면 자연변환이 같은 거는 자명하죠. 왜냐면은 단순히 그 화살표랑 합성하는 거니까 같은 화살표를 합성하면 같은 화살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는 증명은 정의로부터 저기 자연변환의 정의로부터 분명하고 어떤 화살표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가 만든 자연변환이 같으면 원래 화살표가 같은 화살표였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되는데 그 증명을 할 때 저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이 자연변환은 지금 셋에서의 화살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특정한 함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이 집합에서의 함수로서 같다는 말인데 함수가 같다는 말은 모든 원소를 같은 원소로 대응시키는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같은 원소로 대응되는 게 같은 함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F랑 G가 들어있는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죠. F랑 G는 B에서 A로 가는 화살표라면서요. 그러니까 BA 안에 F랑 G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떤 자연 변환을 갖고 있냐면 이 알파 F랑 알파 G가 CA에서 CB로 옮겨주는 애니까 여기 출발점에 뭐가 있을 거냐면 CAA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A에서 여기 화살표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CA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A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화살표 중에는 반드시 ID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ID가 이 자연변환을 통해서 매핑이 되는 곳이 알파 F를 통해서는 F로 매핑이 되고 왜냐면 ID에다 F를 합성하면 F잖아요. 그리고 알파 A G에다가 ID를 넣어주면 G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이 두 개 자연변환이 같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같은 원소에 대해서 다른 원소로 매핑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F랑 G는 같아야 됩니다. 그거를 또 그냥 수식으로 써놨고요. 자, 그러면 화살표를 같은 화살표를 골랐을 때만 같은 자연변환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반대로 홈펑터로 옮기는 임의의 자연변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의의 자연변환이 있을 때 이 자연변환을 어떤 다른 화살표와의 합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C에서 화살표를 하나 골라서 그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이 만드는 홈펑터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홈펑터 사이의 자연변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화살표를 하나 고르고 여기서 자연변환을 고른다라는 과정이 지금 단사라는 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게 전사가 될까?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자연변환, 홈펑터에서 홈펑터로 가는 임의의 자연변환이 주어졌을 때 그 자연변환을 어떤 화살표 F와의 합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화살표가 존재한다는 거죠. 저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내추럴리티 컨디션밖에 없죠. 그래서 내추럴리티 컨디션을 익스플로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카테고리 C에서 점 C를 하나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를 하나 골랐다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원소가 하나는 필요한데 아이덴티티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아까 전에 증명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갖다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 적당한 거 H라고 하고 H를 골라놓고 그러면
H랑 합성하는 CAH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CBH가 있을 것이고요. 이 내추럴리티 컨디션을 써보면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집합에서 그려진 이 화살표가 전부 다 집합에서의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에는 아이덴티티라는 원소가 들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이덴티티 원소를 그래서 어떻게 매핑되는지 따라가 보면 이 아래쪽 경로는 H랑 합성하고 알파 C랑 합성을 하니까 알파 C H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위쪽 경로를 따라가 보면 위쪽 경로는 알파 A IDA, 그리고 여기는 CBH인데 이건 A랑 H랑 그냥 합성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화살표랑 같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써보면 C에서의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H를 받았을 때 단순히 H랑 알파 A IDA를 합성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C에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 H의 선택에는 당연히 C가 의존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 있죠. IDA가 알파 A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지느냐가 이 C에서 알파가 어떤 화살표이냐라는 게 완전하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알파가 주어진 상태니까 얘를 F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알파 C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자연 변화는 어떤 화살표와의 합성으로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C에서 화살표를 하나 고른다는 것과 그 화살표 두 개를 고르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으니까 그 시작점과 끝점을 사용한 홈펑터가 두 개가 정의가 되는데, 그 두 홈펑터 사이의 자연 변환을 고르는 것, 이게 같은 말이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C의 두 점 A, B가 주어졌을 때 B에서 A로 가는 화살표의 모임이랑 A에서 출발하는 홈펑터를 B에서 출발하는 홈펑터로 변환하는 자연 변환의 모임이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듣고 계시면은 무슨 말인가,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싶으실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카테고리의 구조 자체를 그 함수의 언어로 그냥 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이 정리 자체에 큰 의미가 있고 이렇지는 솔직히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카테고리의 조건이 되게 막 많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일일이 따지면서 하는 것보다 언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쓰면 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증명을 깔끔하게 하고 생각 정리가 잘 된다, 이런 의미에서 홈펑터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고, 이 정의 자체에 막 어떤 대단한 진리가 숨어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걸 선호하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포기를 했다고, 이해를 포기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냥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비슷한 걸로 논리학에 이제 토톨로지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A에서 B인 거랑 not B에서 not A인 거랑 같다, 뭐 이런 정리가 있죠.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뭐 이런 정리들이 논리학에 있는데, 이 식을 가지고 막 저희가 엄청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라는 느낌으로 이 언어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자연스럽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불편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그냥 그렇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감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심리적인 저항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저항감을 좀 낮춰보려고 이런 말씀을 굳이 드렸고요. 이런 정리를 사용한 임플리케이션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를 그 언어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잡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이 밑에 써 있는 말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A, B로 파라메트라이즈 된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점 A랑 B를 고정하고 뭐 스테이트먼트 S가 스테이트먼트 T랑 같다. 그리고 여기서 같다는 말은 집합에서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어, 바이젝션이 존재한다 라는 말인 건데, 자 근데 이걸로는 사실은 같다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약하고, 같다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를 펑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B는 C의 점이니까 어떤 C의 점 두 개 뭐 이런 애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셋으로 가는 펑터가 S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C에서 점 두 개를 고르면 T로 가는 펑터가 T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A랑 B를 바꾸는 어떤 화살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A랑 B를 A', B'으로 바꿔도 그래도 이 바이젝션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젝션도 A랑 B로 파라메트라이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젝션이 변환하는 방식이 S에서 T로 자연 변환으로서 정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지금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뭐 A 이꼴 B다라고 써 있는데 그게 파라메트라이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하려면, 아니면 의존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의존한다, 그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의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파라미터로 등장하는 다른 변환들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변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펑터로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펑터 사이의 자연 변환으로서 이 바이젝션이 동작을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그래야 여기 위에 있는 이 물결 표시 이거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equal 한 다음에 natural in A, B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진짜 이제 정리가 끝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프로덕트라는 게 있어야 되고, 프로덕트 카테고리, 그 프로덕트 오브젝트가 아니고 프로덕트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 카테고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반대 카테고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 이 명제 뒤에 natural in AB라고 쓸 수 있게 된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 중에 하나인, 컨셉 중에 하나인 홈펑터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 그 홈펑터 사이의 자연 변환이 화살표와 같다라는 것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